안녕하세요. 김원의 제자 에러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골프의 지평을 넓히자라는 시리즈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골프와 기타. 등등. 아니 그냥 기타인데. 네.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상상력을 넓혀보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골프와 음악, 골프와 먹거리. 뭐 골프와 먹거리. 그 다음에 뭐 골프와 그림도 있겠죠. 김영화 화백이라고 골프와 그림도 있을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볼 아트 같은 거 했던 영역이죠. 네. 여전히 뭐 저는 콩깍지님이라고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대학교 다닐 때 그림을 전공하셨다 그러는데 크로키 배우러 다닌다 그래서 제가 막 격하게 응원을 드렸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어떤 사람 골프장 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순간적 동작을 크로키로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선물이겠어요. 그럼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정신 차리고 다시 하십시오. 그거 그려가지고 볼에다가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해도 좋은데. 좋죠. 골프 음악 얘기를 조금 해보면요. 골프 음악 얘기는 저는 지금도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제가 꼭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음악을 저보다 훨씬 조예가 깊고 좀 어느 경제에 이른 분들도 카페에 엄청 많을 텐데 제가 꼭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골프장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이라는 CD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CD 잘 안 만들어요. 아니 뭐 CD가 아니면 뭐 USB든지 뭔가 음원을 자기가 만들어서 뭐 작곡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편곡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존의 음원을 뭘 살 수 있는 것을 끌어모아가지고 사서 만들어도 괜찮겠죠. 컴필레이션. 이건 뭐냐면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리라운드 루틴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예. 골프장 갈 때 좀 차분하고 명상적인 음악을 듣고 가는 게 굉장히 여기다가 영상까지 더해지면 저는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윙하는 영상이든지 아니면 골프장 풍광이라든지 이렇게 쇼게임 하는 거, 드라이버 치는 거 이런 것들 그 음악 배경에 쫙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다거나 하면 저는 뭐 전 세계의 골프한테 도움이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누군가 재능이 있으시다면 저랑 같이 이런 작업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아이템인데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런 것들 또 자기가 뭔가 좀 아마추어 작곡가로서 뭔가 그때 이제 바람 부는 날림 같은 경우도 아마추어 작곡가잖아요. 네. 그분하고도 잠깐 얘기하다가 이제 좀 흐지부지 됐었는데 골프장 가는 길이라면 자기가 뭐 그런 음악을 자기가 그냥 만들면 되네. 너무 쉽게 얘기하나? 하여튼 뭐 재능이 매일 있다면 한 편씩 만들면 되죠. 예. 10년간. 어렸을 때 자기 꿈이 있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음악 작곡을 하고 싶었다든가. 그런데 뭐 바쁘고 정신없고 하니까 그 자기 꿈을 놓쳤던 분이 있다면 이왕 골프를 하는데 골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음악, 그러니까 골퍼들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음악, 또 스윙에 도움이 되는 음악 이런 것들을 그래 내가 조금 작곡 공부를 하고 좀 해서 골프를 즐기면서 내가 10년, 20년 즐길 건데 내가 언젠가는 그런 내가 작곡한 걸 가지고 그걸 뭘 상업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뭐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 거면 복잡해지지만 그냥 내가 만들어서 나눠주겠다는데 뭘 듣기 싫으면 말고 도움이 됐다 그러면 진짜 고맙다 그러고 그게 카피해서 돌아다니고 뭐 이러면 그 자체로서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이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상업적인 가치로 자꾸 접근하니까 가다가 길이 턱 막혀버리는 거고 마치 그런 것들이 전문가의 전유물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니까 또 길이 턱 막혀버리고 숨이 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놀고 우리끼리 즐기는데 좀 어설프면 어떻고 좀 부족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다 보면 좋아질 건데 세월이 가면 점점 좋아질 건데 예, 저는 그래서 이 뭔가를 꿈꾸고 생각할 때 시간의 축을 생각해 보면 답이 있다. 그 속에 답이 있는 거다. 답이 있는 거다. 제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자 우리가 보통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박사과정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게 학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는 제가 이제 요즘에 젊은 저희 아이들 이렇게 살아가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했을 때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생 중학교쯤 졸업한 거다. 중학교 졸업이다. 사회생활 나와가지고 이제 세상살이를 경험하고 이때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쯤 다니는 거다. 고등학교쯤 다니는 거다. 사회생활에서 남의 돈 월급도 받아보고 이제 막 부대 끼고 그 속에서 막 이게 막 하기 싫은 일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대학교에서 배운 건 추상적인 지식이었는데 현장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뭔가 자료도 더 찾아봐요. 이때 비로소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다.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이 지금 우리의 어떤 지금 어떤 교과 과정에서 보여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세상에 쓰잘데기가 없는 것들이 많다.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 시험을 위한 공부인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도 요새 대학생들이 뭐 합니까? 대학교 가가지고도 하는 공부는 다 입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시험용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서 정말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거지? 라고 하는 고민을 정말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학교 공부 제껴놓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학교 공부라는 담쌓고지. 저는 고등학교 이후에 무슨 교과서 공부를 안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결혼을 하잖아요. 요 결혼하는 게 대학교 간 정도인 것 같아요. 대학교. 이제 비로소 이제 정말 헤어질래 헤어질 수 없는 관계의 설정. 이게 이제 인생 공부가 비로소 이제 고뇌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마누라만 하더라도 헤어지면 되는 관계야. 근데 이건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이게 뚝 지 인생에 달라붙는 거잖아. 요게 제가 보기에는 대학원 정도 가는 이제 인생의 고뇌가 시작되는 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거 다 지나고 이제 한 40, 이제 한 50을 바라보고 이때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에 뭐 반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살아온 세월을 놓고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살아가는 것들 보면 50, 이제 자기 인생 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는 부모 인생을 산 거야. 부모가 살아준 거야. 대학교 갈 때. 뭐 요새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부모한테 돈 받고 있으니까 부모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뭐 그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고 부모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세월인 거고 자 졸업하고 이제 조금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벌어야죠. 장가 가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죠. 어쩌고 하죠. 직장에서 승진해야죠. 뭐 생존 경력에서 일탈하지 않으려고 막 아둥바둥 해야죠. 승진해야죠.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오롯이 남의 인생, 부모로부터 또 자식, 뭐 관계 속에서 저는 남자 나이 혹은 뭐 남녀를 통틀어서 나이 50이 돼서 이제 애들도 고등학생쯤 되고 이제 대학 좀 가려고 그러고 이제 뭐 이제는 지 인생 살아야 되고 하는 세월이 된 이때가 진짜 이제 자기 인생을 살 시기가 온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좀 음악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부모의 반대, 취업 이런 것 때문에 못했다. 그럼 지금 하라는 거야. 지금 더 미루지 말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어. 요새 웹툰이 얼마나 잘 나갑니까? 여러분 웹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보면 무슨 뭐 그림을 대단히 잘 그려서 뭐 예를 들어서 강풀 작가 같은 경우는 웹툰으로 뭐 대박이 난 경우잖아요. 그런데 작가들 사이에서는 그런데요. 지독히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으로. 그림 잘 그리진 않아요, 강풀이. 그냥 따뜻하죠. 그 그림 자체가 하나하나 그 장면 자체가 그냥 그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 그림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잘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만화 작가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잘 그리고 못 그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 카페라고 하는 데는 그런 것들을 서로 공감해주고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할 만한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넘치고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어떤 그게 뭐 골프와 먹거리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먹거리 나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어디 가서 만난 곳 찾아서 먹는 거 좋아하고 한다 그러면 정말 골프장 갈 때마다 그냥 휙 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아니면 근처에서 가까운 데서 그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 조금씩 노력을 들여서 어디 맛있는 집 없나 찾아가서 사진 찍고 이거 하고 자기가 글 쓰고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하려고 애쓰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했는데 그것도 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뭐 몇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걸 10년 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10년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내가 경기도 일원의 골프장 중에서는 정말 내가 내 인생에 추천할 만한 어떤, 그리고 나도 평생 그런 집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면서 내가 가면 그래도 국밥이라도 좀 뭐 따뜻한 걸 내줄 수 있는 그런 집을, 단골집을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얘기의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진에 대한 얘기도 하고 글쓰기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음악도 하지만 어떻게 이것뿐이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게다가 또 한 가지 큰 덩어리는 뭐냐면 자기의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우리 카페에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뭐 교수도 있으시고 의사도 있으시고 뭐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식 장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자기가 적어도 5년, 10년 해온 어떤 일 아니면 평생을 해온 어떤 일 속에서 그것과 결합할 수 있는 골프의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 무궁무진할 거라는 거죠. 여기 지금 한의사 선생님 계시지만 제가 답답해하는 건 그런 거예요.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제가 알기로도 카페에 10분이 넘게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골프에 도움이 되는 침자리, 좀 흥분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혈이 뭡니까 여기? 네, 풍신이죠. 거기를 두드리면 효과 있죠. 네, 봐요. 이게 자기가 긴장되고 이게 내기 골프가 커지고 했을 때 이 풍신이라고 하는데 되게 아파요. 여기 이렇게 때리면 굉장히 아픈 자리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또 뭐 수지침 같은 거 저는 수지침 다 잊어먹었지만 수지침 같은 거 배웠을 때 어디 잠깐 이상하다 그러면 자기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수지침, 골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침자리들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당장 골프 칠 때 뭐가 하는 사람이 있으면 놔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골프에 도움이 되는 어떤 혈자리 뭐 이런 걸 정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골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예를 들어서 한의학적으로 볼 때 골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전날 좀 피했으면 좋은 것들 얼마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는 한의사야. 근데 골프에 대해서 주저리 떠는 것은 김원이야. 이거는 어떤 전문가의 영역이 있는 거야. 나는 그거에 뭐 이렇게 나는 내 할 일, 내 전문성을 하는 일과 이게 경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경계가 있는 거죠. 저는 존 선수 지금 왔는데 존 선수 난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전문성 가지고 골프에 도움이 되는 노후에도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되나, 자기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조치해야 되는 일은 뭔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글로 쓰고 왜 그런 걸 부끄러워하냐 이거죠. 진정성을 가지고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들 그 골프에 쓰면 티 있잖아요. 티 이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거든요. 요만한 위스키잔 같은데 캐디 언니가 앉아가지고 거기다 흙을 꼭꼭 젖은 흙을 눌러다가지고 사장님이 딱 드라이버 쓰고 치면 요 컵을 딱 엎어요. 그리고 공을 옆에 딱 하나 놔줘요. 그럼 딱 쳐요. 연습장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연습장에 캐디가 한 명씩 그 5개 붙어 앉아 있었어. 그래가지고 흙주머니를 옆에다 놓고 고운 흙을 그래가지고 물 칙칙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져가지고 딱 올려놓고 공 올려놓으면 사장님이 하나 회장님이 딱 이랬다니까. 옛날에는 필드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필드에서도 캐디들이 이렇게 담아가지고 엎어줬어요. 네, 있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거 치과에서 가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고 하는 노력들을 저는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클럽 만들어 쓰기, 그립 자체적으로 교환하는 게 제가 누가 자기 그립 갈았다고 했을 때 제가 격 환영했었거든요. 그걸 그냥 일시적인 행사가 아니라 내가 평생 내 그립은 내가 갈아 쓰겠다. 저희 훈련소 이제 여기저기 늘리게 되면 그립을 자체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설을 집에다 갖추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냥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여기 와서 내가 그냥 제 그립 갈아가지고 갈게요. 그러면 여기 사가지고 자기가 갈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웨지 만들어 쓰기, 퍼터 만들어 쓰기,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파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기 경험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사람들과 나누려고만 생각하면 자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 또 일반적인 상식, 법률적 지식, 이런 것들이 커질 때 내공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릇이 커지는 거고.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이악 물고 연습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마우스피스 좀 개발해 줄 수도 있겠어요. 이거 파는 거 있긴 한데. 진짜로 이를 악물고 연습하거든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골프가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영역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넓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한다고 생각해보면 그저 이게 뭐 골프가 되니 안 되니 뭐 원래 골프가 그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전문성,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금속을 전공한다, 뭐 뭘 한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뭘 하나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는 건 없을까? 또 아니면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무슨 모임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연구회 같은 걸 할 수는 없을까? 저는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굉장히 큰 골프 산업 중에 딱 하나 남아있는 게 피팅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키워가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디자이너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어떤 박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물리학 박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체, 뭐 에어로다이나믹 뭐 이런 구조 설계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설계하는 사람 필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재료공학 연구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죠. 재료공학 연구한 사람 들어갔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제품 디자인 같은 거 해본 사람 또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제품화 시키려고 그러면 뭐 상품 디자이너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소재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소재 중에서도 금속 소재 한 사람이 필요할 거고, 그라파이트 같은 거 하니까 또 그런 거 소재 연구한 사람도 필요할 거고, 공도 마찬가지죠. 이거 클럽 하면 피팅은 공하고, 저는 피팅과 공은 결합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갑 소재와 그립 소재는 저는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그립에 아무 장갑을 끼는 시대가 이제 지나갈 거다. 그러니까 요 그립은 요 장갑이 좋습니다. 그러면 소재적으로 결합해버리면 굉장히 밀착도가 좋아지겠죠. 두 소재가 뭔가 암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저는 그 세월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골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요새 얼마 전에도 카페에 올라왔는데 공을 추적하는 안경이 개발되고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골프 클럽에 어떤 센서가 부착되고 그것이 어떤 자이로 센서와 연결된 어떤 것이 자기하고 이게 모바일하고 통신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내가 그냥 요 시스템만 요것만 클럽에다 장착을 해놓으면 이 사람이 필드 골프를 갔는지 스크린 골프를 했는지 연습장을 갔는지 빈 스윙을 집에서 했는지 다 그냥 자기가 입력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다 수집되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 장치도 개발되어 있고 다 지금 되어 있어요. 단지 이제 이게 조금 더 고도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세월이 올 거거든요. 그럼 자기가 영역에서 이렇게 볼 때 이 앞으로 골프 산업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내다보고 그 속에서 야, 그게 노후를 위한 뭐 한 100만 원을 벌어줄 어떤 노후 보장의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영역을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카페에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그냥 취미 삼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가지고 자료 찾고 공유하고 야, 우리 한 10년 뒤에 은퇴한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하나 해보자. 그때까지 그냥 세월이 기다린다고 오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 뭔가 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오는 거잖아. 뭐 얼마든지 있다. 그런 게. 저는 한의사 선생님들한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계셔서 제가 자꾸 그쪽으로 화제가 돌아가는데 저는 제 전문 영역은 아니지만 골프는 식이요법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농담 삼아 맨날 얘기하지만 골프는 호랑이가 하는 운동이가 아니에요. 호랑이가 하는 운동이 아니다. 이거는 소가 하는 운동이다.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골프 선수들 중에는 채식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 에너지를 내기 위한 음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너지에 쓰여지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육식을 많이 하죠. 네. 근데 마라톤 선수 중에 굉장히 채식주의자가 많다는 거 아세요? 왜냐면 오래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근골격계의 힘만 가지고 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인간이 몸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운 가지고 뛰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뭐 식이요법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뭐 한 번에 되겠어요? 계속 연구해서 자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런 어떤 식단을 구성하는 게 좋다. 이렇게 자기를 관리하는 게 좋다. 하여튼 얘기가 장황해졌는데 제 얘기는 자 무엇이든 간에 굉장히 다양하다. 골프가 인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을 연결시키자 하면 사실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 무엇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골프는 무엇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뭔가를 자기 주제를 하나 잡고 10년 가시면 된다는 거야. 하여튼 뭐 얘기 다 했고요. 그래서 골프의 지평을 넓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재삼 강조드리고 2018년에는 뭐 저 혼자 노력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주시고 하여튼 지금보다 골프가 훨씬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뭐 J골프나 SBS 골프 보세요. 맨 그 얘기 똑같은 얘기 그냥 하고 있고 사람만 바뀌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저는 천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 얘기가 그렇게 없나. 온갖 사람들이 PD가 모여서 뭐 온갖 연구를 다 하고 있지만 저렇게 소재가 없을까? 저렇게 재미가 없을까?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정신 차리고 분발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힘차게 2018년을 맞이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저는 교장 선생님하고 의견이 다르고요. SBS 골프, TBC 골프 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그 골프 용품이든 뭐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저희 라라 골프에 좀 제안 좀 해주세요. 저도 뭐 이것저것 만드는데 사실 아이디어가 뭐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잘 만들더라고 보니까. 예, 요번에도 이제 생긴 거하고 다르게. 생긴 것도 잘 생겼죠. 아무튼 요번에 아무튼 새로 출시할 것도 좀 있고 그런데 아무튼 좋은 제품들 이렇게 기획들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누르세요.